그렇게 뭐 어딘가에 투자를 하면 다 돈을 번다 이게 아니라 좋은 부동산을 골라야 한다가 이제 바뀐 거예요. 부동산 불패인 건 맞지만 좋은 부동산, 이제 나쁜 부동산은 안 된다 이런 걸 이제 인식한 거죠, 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이 불패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필패인 부동산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40,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부동산 불패라고 믿고 있고, 또 얼마 전에 그 KB금융에서 2024 부자 보고서라는 것을 내놓은 걸 제가 꼼꼼하게 다 봤더니 역시 50대, 60대, 70대 분들은, 특히 그중에 부자분들은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일군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냐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하나하나 처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처분하지만 부동산으로 또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해서 부동산을 또 언젠간 내가 다시 살 거야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 불패 신화를 걸어왔던 분들은 부동산이 또 불패일 거기 때문에 나는 부동산을 또 사서 부자가 또 될 거야, 더 부자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불패는 좋은 부동산이에요. 예전에는 아무 부동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골의 땅부터 어떤 도로, 뭐 모든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던, 쉽게 얘기하면 불모지였던, 개발이 안 될 것 같았던 그런 아주 값싼 땅을 사서 세월이 지난 후에 도로가 뚫리고 갑자기 이 지역이 토지 개발이 되고 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세종시 개발할 때 벤츠 자동차 트렁크 열면 다 농기구가 있을 만큼 보상받은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새로 토지가 개발돼서 농사 짓던 분들이기도 하겠지만, 오랫동안 농사 짓던 분들은 갑자기 토지 보상비를 현금으로 주니까 갑자기 현금으로 부자가 되신 분도 있지만, 또 일부러 어디 투기를 통해서 이렇게 번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은 아직도 그렇게 뭐 어딘가에 투자를 하면 다 돈을 번다 이게 아니라 좋은 부동산을 골라야 한다가 이제 바뀐 거예요. 부동산 불패인 건 맞지만 좋은 부동산, 이제 나쁜 부동산은 안 된다 이런 걸 이제 인식한 거죠, 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런데 부동산 불패를 쫓아가는 30, 40 세대들은 역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또 역시 부동산 불패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차이가 뭐가 있냐면, 모든 부동산이 아무거나 사도 되던, 그리고 아무거나 사도 부자가 됐던,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 아파트를 사려고 애를 쓰고 주택을 사려고 애를 쓰고 뭐 빌라라도 한 조각이라도 빨리 사려고 애를 썼던 그 시기에는 정말 다 됐던 방법인데, 지금은 이분들이 아버지 따라 또는 그 부동산 불패 신화를 썼던 그 세대분들을 따라서 똑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한다? 그럼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방법으로는 투자해서는 부자 될 수 없다는 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가 제가 볼 때는 이제 2025년부터는 깨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안 되는 부동산은 계속 안 될 겁니다. 잘 되는 부동산만 더 잘 되는 부동산, 그러니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겠죠. 근데 양극화가 심해질 때 내가 올라탈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약간 상실감도 가지고 있는데, 꼭 이렇게 양극화라는 게 서울, 뭐 강남 이것만은 아닙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되는 지역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부동산도 되는 동네는 잘 되고 가격 방어도 되고 오히려 가격이 치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안 되는 동네가, 여기는 개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바람만 자꾸 불었다가 사라지고 불었다가 사라지면서 헛된 돈들이 들어왔다가 무너지고 헛된 돈들이 들어왔다가 무너지는 이런 단계를 오랫동안 거치게 되면, 들어왔다가 무너지는 분들은 가난해지는 거고요.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들어갔던 분들은 이게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제 부동산은 25년부터는 확실하게 옥석이 가려질 것이다. 지금까지 양극화보다 훨씬 더 심한 옥석이 가려질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25년도에 아마 서울의 아파트가 한 5만 가구 정도가 입주가 될 텐데요. 이게 26년이 되면 마피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25년부터 우리 경제 성장률 자체가 많이 지금 하락 전망이 되고 있고, 26년도도 그렇게 밝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고분양가의 아파트를 내가 분양받았는데, 그것도 대출을 뭐 10%, 20%, 30%만 낀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은 액수를 끼워서 이게 분양이 되신 분도 많이 있어요. 이분들의 아파트가 결국 내가 샀던 분양가보다도 낮은 가격, 마피가 붙어서 26년에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이 불패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필패인 부동산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이런 얘기하죠. 26년에 서울 수도권에 이제 인허가 물량이 많이 딸려서 공급 부족이 오면 26년은 정말 집값이 폭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마 틀린 전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루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 수도권의 아파트들의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의 매물이 9만 건이 훨씬 넘습니다. 자, 이 매물도 공급이거든요. 그게 25년도에 아마 더 많이 잠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 3단계가 25년 7월부터 실시가 되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대로 간다라고 가정하면,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1.8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25년 아니 26년에도 역시 가격은 계속 하락한다. 그리고 공급 부족으로 아파트 값이 상승한다. 이 말은 아니었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은 뛰는 경우가 있었고요. 공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평호 TV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26년에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아파트 값이 뛴다 해서 또 이거 불안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막 분양받게 만들고 막 더 가격이 분양가가 올라가고, 분양 완판하면 그 옆에 가격은 또 더 올라가거든요. 이 단지가 분양이 완판하면 그 옆 단지는 분양가가 더 올라갑니다. 여기가 좀 잘 되면 이거 더 올라갑니다. 이게 뭐예요? 부동산 폭등의 이런 시기가 온다는, 이렇게 바람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안 잡으면 폭등이 안 된다, 바람을 잡으면 폭등이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25년, 26년, 제가 볼 때는 27년까지는 부동산은 관망의 대상이지 폭등하는 부동산에 올라타면 안 된다. 그리고 많은 시공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분양가가 너무 비싼 건 사실이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비싸다라고 해요. 시공사도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본인들도 불안한 거예요. 분양이 안 될까 봐. 그래서 나온 단어들이 뭐예요?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나는 신축이 좋아, 뭐 이런. 그래서 아파트 공급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아파트 공급 계속 이루어져야죠. 건설 경기 살아야 되고, 우리 사람들이 다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계속 부동산이라는 것은 새로 지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경기에 사람들의 소득은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는데 부동산 값만 계속 오른다. 이게 일본이 30년 전에 부동산이 무너지고 최근에 중국이 무너졌잖아요. 중국 다음 어디겠습니까? 한국의 부동산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불패를 쫓아가는 그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심지어 지금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부동산을 정리를 하면서 또 다른 세상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쫓아가면 이들의 물건을 여러분들이 받아주는 꼴이 되거든요. 이들의 모든 빚을 여러분이 받아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부자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25년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중국 다음 한국이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지고 있다. 좀 거시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거나 다른 부동산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런 좀 흐름을 좀 보고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분양도 받고 또 구축 아파트도 사는 것이 맞다. 얘가 무조건 더 오른다는 개념으로 이 아파트를 투자의 개념으로 사는 것보다 내가 거주도 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의 아파트를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25년도엔 그런 현명한 선택하실 시간입니다.